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대리는 좀 이따 보겠고 일단 146페이지로 오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공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효 취소를 바로 보겠습니다. 그럼 146 오시면 이제 01번 총설 나오죠? 아래 네모 1번 무효와 취소 구별이 있습니까? 이제 다음 것들입니다. 그럼 양괄호 1번 무효와 취소 보세요. 자, 무효는 특정인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즉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 다음 장 취소는 일단 유효죠.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한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와여 동원아침다 소급 무효,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다음 양괄호 2번 주장권자 보세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즉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하나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세요. 147. 상단에 네모 2번에서 박스가 있죠. 박스 왼쪽에 무효인 법률이 있나요? 지금과 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점이 의사무능력자죠. 두 번째 확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시적 불능. 네 번째 강행 규정 가로 열고 효력 규정 위반입니다. 다음에 반사질서 법률행위가 103조. 다음 불공정행위가 104조. 다음 마지막 두 개 있죠. 비진이 허위 있나요? 통정허위? 못 가지고 상대적입니다. 이게 상대적 무효예요. 이거. 비통. 비진이 표시, 통정허위 표시, 상대적 무효. 나머지는 다 절대적입니다. 네, 비통만 상대적 무효. 다음 비진이 표시는 가로 열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예요. 근데 상할수 무효 그 말이죠. 그래서 비통 두 가지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다음 오른쪽 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그럼 앞글자 따서 딱 외워버리세요. 제착사강이라고. 제착사강. 민법상 취소는 딱 네 가지예요. 제착사강. 다시 민법 취소는 딱 네 가지. 제착사강, 제착사강이에요. 그 착사강 묶어서 이게 상대적 그러니까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착사강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제착사강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무효 사유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효 사유를 내고 있습니까? 취소를 내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취소를 내고 있어요. 나는 시간도 없으니까 얘라 다 외워버려야지 잘 안 외워집니다. 제착사강 외고 나머지는 다 무효 사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하단에 네모 4번 있나요? 네모 4번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있죠. 너 이 용어를 알으셔야 돼요. 자,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 무효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 예외적인데 불확정 무효 같은 말이 불확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또 유동적 같은 말이에요. 유동적, 불확정적 같은 말입니다. 그럼 불확정 무효는 이제 1월 달에 자세히 공부할 텐데 오늘은 의미만 좀 하시면 돼요. 일단 자, 불확정 무효란 아직 무효로 확정 안 된 겁니다. 즉 예를 들면 가백에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토지가 하필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건 이제 부동산 공법 내용을 좀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매매할 때 사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다음 토지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허가 없이 매매했다 해보세요. 허가 안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매매계약 일단 무효입니다. 다시 매매계약 했는데 아직 허가받지 않았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 무효예요. 그럼 아무 효력 없죠. 그러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행인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이게 유효로 바뀌어요. 다시 처음에 허가 없이 매매했죠. 그럼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두 달 후에 허가를 받게 되면 행인시로 소급해서 거소를 나가서 이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그럼 처음에 이건 무효였지만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효력이 거꾸로 바뀔 여지가 있죠. 그러한 상태를 유동적 그래요. 다시 처음에는 무효였지만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효력이 이렇게 거꾸로 바뀔 여지가 있죠. 그런 걸 뭐란다?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랍니다.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책의 양가로 1번 법률행위 무효였죠.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 동그라미 원칙이다. 다음에 양가로 2번 유동적 무효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현재로서는 그 법률행위 효력이 없지만 즉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을 얻거나 추인이 추후에 인정한단 말이에요. 추후에 인정한다. 즉 나중에 인정한다. 추인을 얻거나 허가 등을 받으면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을 유동적 무효 상태랍니다. 동그라미 2번 무권대리행위 좀 이따예요. 무권대리행위. 그다음 지금 본 겁니다.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등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무효 상태는 불확정적 무효 상태에서 일단 의미를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상단에 02번 무효 있죠. 네모 1번 무효 일반적 효과 보세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그다음 동그라미 1번 쓰시고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아직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으며 그다음에 쉼표대 동그라미 2번 이행 후이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판원 청구가 정식 명칭이 부당이득 판원 청구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판원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질서 위반한 자는 판원 청구하지 못한다 했죠. 이걸 불법인 거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무효 일반적 효력이에요. 다음 밑에 네모 2번 일부 무효랑 있습니다. 일부 무효.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다시 법률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일부가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 전부 다 무효로 봅니다. 원칙은 전부 다 무효로 봐요. 그럼 전부 이행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유효 부분과 무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그다음 무효가 없었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가상적, 가정적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인정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는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을이 1억 채권이 있어요. 우리 돈 빌려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입니다. 1억 빌리면서 이 부동산을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저당권 설정자였죠? 누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소유자 시오시오. 소유자가 설정자였어요. 시오시오 소유자가 설정자. 얘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1억 빌리면서 저당 설정해 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 채권 중에 4천만 원이 무효래요. 무효. 그러니까 6천만 원 채권만 이거 진짜인 겁니다. 1억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일부 무효예요. 그렇죠? 1억 중에 일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뻔뻔하게 야 법률행위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니까 이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해 그랬어요. 갑이. 그럼 우리 생각에 이걸 전부 말소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분명히 6천은 유효죠. 그러면 4천과 6천 분할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4천이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저당권 등기를 안 했을까요? 6천만 원 저당권 등기했을까요? 당연히 6천만 원 했겠죠. 이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6천만 원을 갚으면서 이걸 말소해야 돼요. 무조건 말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일부 무효 중에 예외입니다. 근데 항상 시험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 전부 무효입니다. 예외를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자 법조문 137조 보세요. 법률행위 일부 무효.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다음에 동하십니다. 전부 무효, 전부를 무효란다 원칙.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다가 유효, 더 예외적 유효입니다. 그래서 밑에 1번, 2번 원칙 예외 있죠? 그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원칙에 다 체크. 그다음 네모 3번 무효행위 전환이 있나요? 138조가 있고 이 무슨 말인지 법조문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법률상 배우자예요. 갑이 남편이고 을이 법률상 배우자 아내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태어난 자식 A, B가 있다면 얘들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죠. 그죠? 이 자들을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얘들을 출생신고해야 돼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출생신고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에 위기가 닥쳤어요. 갑이 밖에서 A를 낳아왔어요. 밖에서. 큰일 날 놈이죠. 이걸 혼외자 그래요. 혼내자가 아니라 혼외자. 혼인 밖에 태어난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믿었던 남편이 밖에서 A를 낳았어요. 뭐 같이 죽던가 살던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살기로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지게 온다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혼외자니까 얘가 법적으로 갑 자식이 되려면 얘를 인지신고를 해야 돼요. 인지신고를 해야지 C가 법적으로 갑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럼 인지신고란 밖에서 날아왔다 이 말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도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게 인지신고입니다. 그러면 인지신고해야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인지신고했다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그럼 C가 나중에 인지가 뭔지 알았어요. 나중에. 지금까지 친엄마로 알고 친형 누나로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주소왔대요. 지금까지.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인지를 알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쩐지 우리 A, B를 바라보는 눈빛과 나를 바라보는 눈빛 좀 어쩐지 좀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쩐지 내가 주소왔구나라고 할 겁니다. 그럼 충격받겠죠? 그럴까봐 이 C를 그냥 갑이 이 C를 출생신고해버렸습니다. 마치 혼인 중에 태어난 자처럼 이 신고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 신고 무효입니다. 얘는 원래 뭘 했어야 돼요? 인지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혼인 밖에 태어났죠. 이거 신고 무효예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꼭 이런 남자가 빨리 죽잖아요. 죽었어요. 돈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상속이 발생해요. 상속. 그때 우리 그랬어요. 눈에 힘을 주고 야, 너 밖에 주소 혼자야. 너 이거 무효니까 너는 갑자식 아니다. 상속은 우리만 받는다 그랬어요. 너 빨리 집에서 나가 그랬습니다. 너는 상속권 없다 그랬어요. 너는 법적으로 갑자식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가 이제 당황했겠죠?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시가 이제 변호사 찾아가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만약에 갑이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인지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신고로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판례가 받아줬어요. 그러면 C도 갑자식 된 겁니다. 그래서 C도 상속 받았어요. 이렇게 무효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저게 대표적 예입니다. 그럼 자 138조 무효행위 전환 보세요. 그럼 법조문 보고 계시죠? 무효인 법률행위 거기 써보세요. 그게 출생신고.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 그다 출생신고가 그다음 다른 법률행위 거기 인지의 요건을 구비하고 쓰셨죠? 인지. 그다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즉 갑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다음 다른 법률행위 그게 인지신고. 인지신고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그다음 다른 법률행위가 뭐예요? 인지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 인지신고로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행위 다 인지로 그냥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받았습니다. 이 효력을 가지니까 상속을 받았어요. 물론 돈은 변호사가 다 뺏어갔을 거예요. 그죠? 원래 집안일 다투는 변호사가 돈을 잘 벌어요. 이 씨는 지금 감정이 지금 돈이 상관없어요. 지금 을만 이기면 돼요. 을만. 이때 상황은 돈이 상관없어요. 지금 눈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송고모 생각 엄청 했을 거 변호사가 돈 다 뺏어갔을 분명히.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의미를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오른쪽 오시면 네모사번 무효행위 추인이 있나요? 그럼 139조 보세요. 무효행위 추인. 추인이 추후에 인정한다. 즉 나중에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추인. 그럼 법조문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 무효. 그러니까 추인해도 원칙 무효예요. 끝까지 무효. 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동원하십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동원하십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해도 원칙 무효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해도 원칙 무효의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보세요. 자 새로운하고 소고표 올려 안 올려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찍어보세요. 새로운과 소고표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예? 시오시오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새로운은 앞으로 그 말 같죠. 앞으로. 소고표는 뒤로. 안 어울려요. 소고표 없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 올해 정답이에요. 그래서 새로운은 앞으로 그런 말 같잖아요. 앞으로. 소고표는 뒤로.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 소고표 없어요. 이번 시험 정답. 두 번째, 새로운 행위가 요구하는 유효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시 새로운 행위가 요구하는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세 가지. 103조 위반, 사회질서 위반. 그다음 104조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 강행규정 위반. 이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예요. 추인 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추인 여전히 무효가 돼요.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바뀔 성질이 안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여전히 추인 퇴당이 될 수 없고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한가? 이럴 때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오면 오늘 했죠? 오늘 첫 시간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친구랑 짜고 통정허위 표시 가짜로 매매했어요. 1월 5일 날 가짜 매매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월 5일 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럼 가장 매매는 무효죠? 이 가장 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얘들이 무슨 죽을지 됐나요? 그런 거 아니죠? 갑 매도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매도할 의사 없죠? 을 매수할 의사 있나요? 없죠? 둘 다 매매할 의사가 없는데도 매매라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얘들이 뭐 죽을지 단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전혀 없는 헛소리한 거라 둘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럼 지금 등기가 어떻게 돼 있죠? 그죠? 갑에서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냈겠죠? 누가 냈겠어요? 갑이 내줬겠죠? 갑이. 매년 재산세 나온다면 누가 내줘요? 갑이 내주겠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짜고 이렇게 해놨어요. 가짜로 짜고 했는데 갑이 한 11월쯤에 갑이 을에게 물어봤어요. 야, 을 이미 너 앞으로 등기돼 있고 내가 세금도 다 냈는데 다시 나한테 찾아오려니까 또 세금 되네. 그래서 내가 싸게 팔게. 너 정말로 사지 않을래? 물어봤어요. 우리 정말로 산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진정으로 매매했다 했어요. 진정으로 매매 합의했다. 11월 5일 날. 이때부터 이게 유효가 돼요. 등기가. 그러니까 이때로 소급하지 않아요. 이 매매가 유효가 아니라 이 매매가 새로운 법률이 되면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11월 5일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무효행위 추인 그래요. 그래서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한 결과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매매가 유효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게 새로운 법률이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등기가 유효로 되는 겁니다. 1월 5일로 소급한 거 아니에요. 소급이 없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가 돼요. 예를 들면 감남이 을녀에게 야, 너 나랑 첫 계약할래? 물어봤어요. 너 나랑 첫 계약할래? 우리 아저씨 그건 무효 아니에요? 맞죠? 별걸 다 한다. 그래 너 무효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알고 추인하자 우리 그래. 알고 추인하자. 그럼 이게 유효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건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무효를 알고 추인해도 절대 계속 무효예요. 무효. 너희들은 절대 무효입니다. 이런 게 아닌 것들. 이 가장 매매는 첫 계약처럼 이렇게 죽일 짓 한 게 아니에요. 매도할 의사 없고 매수할 의사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매수 의사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게 유효가 돼요. 이런 걸 무효행위 추인합니다. 그럼 법조문 밑에 양가로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 무효. 따라서 동그라미 3개 칩니다. 첫째 강행규정 위반 동그라미세요. 다음 사회질서 위반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리시세요. 사회질서 위반 이렇게. 또 어떻게 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동그라미입니다.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아무런 효력 없다. 여전히 무효. 예컨대 첫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즉 103조 무효죠. 당사자가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추인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질서 위반으로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양가로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통정허위 표시가 아까 가장행위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가등기는 나중에 합니다. 당사자 간에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기란 약정은 그때부터 동그라미 거기다 소급표 X입니다. 그때부터는 앞으로 그 말이에요. 소급표 X 소급표 X예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효로 될 수 있다. 즉 이게 더 쉬운 예요. 이때 11월 5일부터 이 등기가 유효되는 것이 1월 5일로 소급해서 이게 유효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효의 일반적 내용 보셨어요. 이제 03번 취소가 나옵니까? 이제 취소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린 계속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목은 점점 알아가니까 조금씩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계속 한다 그랬죠. 반복 학습하니까 좀 참으셔야 돼요. 오늘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취소는 정식 명칭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아까 민법상 취소 사유가 딱 4가지였어요. 취소 사유는 아까 재착사강 기억납니까?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고 착사강은 선의 3자 보호가 있는 상대적 취소였죠. 딱 4가지예요. 재착사강.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약속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그럼 이것만 남았죠. 밑에는 유효로 확정이 돼요. 잘 봐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유효죠. 근데 유효로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무효로 바뀔 여지가 있나요?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무효로 바뀔 여지가 있죠. 그럼 이런 유효를 뭐라 부를까요? 이제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다시 일단 유효인데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취소하면 거꾸로 효력이 바뀔 여지가 있죠. 그런 걸 아까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그랬어요. 아까는 우리가 유동적 무효를 잠깐 봐봤고 이제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효력이 바뀔 여지가 있으니까 현재 여기까지는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취소를 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러면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근데 취소권이 소멸되면 유효가 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취소권 소멸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은 취소권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나 그냥 그대로 할래. 취소권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정 추인하기 있어요. 법정 추인. 이건 나중에 공부하는데 법에서 추인으로 봐버린 게 있습니다. 그다음 취소권은 좀 이따 보겠지만 3년과 10년 행사 기간이 있어요.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취소권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유효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인과 법정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돼요. 다시 추인과 법정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취소 원인이 제착사강 딱 네 가지였거든요. 취소 원인이 제착사강 네 가지입니다. 그럼 취소 원인 소멸 후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그다음에 착오에 빠진 자가 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됩니다. 다음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돼요. 그래야 추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추인 효력이 발생해서 유효로 돼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단 이유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잘 나와요. 오래 나왔고 다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나왔단 말은 제착사강 중에 어느 경우죠? 그렇죠. 제한 능력이니까 법정 대리인 나왔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어요. 즉 미성년자 간 법률행위를 부모님은 아직 미성년이더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나머지는 다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돼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게 봐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입니다. 근데 유동적이죠. 유동적이라 이게 무효가 될지 유효로 될지 몰라요. 그럼 당사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유동적이면 효과를 빨리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뀔 수 없어요. 거꾸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시 유동적이면 법률관계가 지금 불안정해요. 현재 무효가 될지 유효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불안정하니까 효과를 빨리 확정을 줘요.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뀔 수 없어요. 거꾸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로 확정이 되면 무효로 바뀔 수 없습니다. 보세요.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이게 다 유효니까. 다시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대표적으로 추인하면 유효가 돼요. 그럼 취소하면 추인 못 해요. 절대. 거꾸로 추인하면 취소 못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다 보세요. 효과를 지어 빨리 확정져요.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뀔 수 없고 거꾸로 한 번 유효로 확정이 되면 무효로 바뀔 수 없다.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추인하면 유효가 돼요. 따라서 취소 후 추인 못하고 거꾸로 추인 후 취소 못합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세요. 유동적은 항상 빨리 확정을 지은다. 무효가 되면 유효가 될 수 없고 거꾸로 유효가 확정이 되면 무효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취소하면 추인 못하고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취소 못합니다. 그럼 자 책으로 오시면 1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네모 1번 취소할 수 있는 범위의 효과가 있나요? 그 세 줄 읽어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범위행위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효력이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 법률에 의한 시점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소급무효,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거든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죠. 그럼 누구나 취소하면 될까요? 취소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뀝니다. 그럼 함부로 누구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를 법에 딱 정해뒀어요. 그게 네모 2번 취소권자입니다. 그럼 140조 보세요. 법률행위 취소권자 있나요? 그럼 이자들이 봐보세요. 취소권자는 제착사강 이자와 그들의 대리인과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제착사강과 그들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취소권자를 법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세요. 내 차를 팔아요. 중고차. 내 차 팔면 10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 차 사가면 대승해요. 다시 제 차를 사가면 대승하니까 빨리 사세요.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140조 보세요. 취소권자. 동그라미 다 쳐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 제한 능력자, 착오로 연함, 사기 다음 강박에 와요.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고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보시면 돼요. 말의 양가로 1번. 취소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제한 능력자 즉 미성자라고 생각하세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보면 여기 제한 능력자 자기도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님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한 능력자 및 법정 대리인 모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죠. 법에 써 있잖아.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 대리인 중에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 이해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네모 3번 취소권 행사 있나요? 그럼 142조 봐보세요. 취소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동그라미 칩니다. 그 상대방 동그라미 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그 상대방이죠? 자, 예를 좀 봐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계약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우리 다시 팔았습니다. 병에게 매매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예요. 현재 병이 소유자. 그런데 갑에게 취소권이 있었대요. 갑이 이제 세 번째 인제 취소한대요. 갑이. 그럼 갑은 누구한테 취소할까요? 을에게 합니까?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합니까? 갑은 취소권이 있대요. 이제 취소한대요. 세 번째로. 그럼 을에게 취소합니까?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합니까? 을에게 합니다. 갑이 이걸 했나요? 갑은 이걸 취소하죠. 그럼 누구랑 했어요? 이걸 그때 그놈한테 취소해요. 또 갑은 을에게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의 명의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근데 제3자가 현재 등기가 있네요. 그럼 이제 취소인을 나눠봐야 돼요. 아까 취소인이 제착사강에서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 누구에게나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친절하게 딱 해놨어요. 이렇게. 취소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한다.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하면 얘 선이어도 보호 안 돼요. 얘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무효라 갑에서 소유권 찾아와요. 근데 만약 갑이 착사강, 착오 사기 강박을 이로 취소하면 여기 선이 3자 보호였거든요. 병이 선이라면 보호되기 때문에 병은 유효로 소유권 취소합니다. 선이 3자 보호되니까 취소했다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은 이렇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를 나눠보셔야 돼요.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 소유권 취소 못해요. 근데 착사강은 선이 3자 보호되니까 병이 소유권 취소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누구한테 하느냐는 그때 그놈, 그 상대방이에요. 그 문제와 제3자에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릅니다. 단계를 일단 나누셔야 돼요. 취소는 매매한 그때 그놈이에요. 전득자 다른 놈 아니에요. 그리고 얘한테는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되는 겁니다. 단계를 딱 나누시면 돼요. 그럼 자 142조 밑에 양거로 1번 취소 상대방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된다. 이항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지 상대방은 전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행위 그 상대방은 됩니다. 그때 그 놈, 다른 놈 전득자 아니에요. 전에 얻은 자 전득자 아닙니다. 얘한테 취소하고 얘한테는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없는가 차인다. 단계를 딱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취소 방식 있나요? 이제 취소도 의사표시죠. 취소한다 그 단독행위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잡아보세요.
우리 민법의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할 수 있고 명시적이 서면, 편지, 글로 쓰든 구두, 말로 하든 구두가 말이 입구자, 말로 하든 똑같습니다. 묵시적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의사표시는 셋 중에 뭐로 하든 효력은 똑같습니다. 셋 다다 의사표시 효력은 다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건 증거가 좀 명확하고 증거가 좀 불충분할 뿐입니다. 하지만 효력은 다 똑같아요. 뭐든지 입증됐다는 전제하에 효력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효력은 다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굳이 있다면 얘는 증거가 좀 명확하고 얘는 증거가 좀 불충분할 뿐이지 효력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입증됐다는 전제하에 공부하니까 뭐로 하든 효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취소 의사표시도 갑이 을에게 취소한대요. 그럼 뭐라 하면 돼요? 편지를 보내면 돼요. 편지. 취소한다라고 편지. 또는 핸드폰 통화나 찾아가서 말로 하면 돼. 말로. 또는 행동을 해도 돼요. 행동.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이 등기 말소하라고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했다 해보세요. 야, 너 등기 말소라고 소송을 했어요. 왜 한 거죠? 취소할 테니까 말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취소한다 말 안 했더라도 이 행동을 보니까 취소한다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행동으로 할 수 있어요. 행동. 그래서 셋 중에 뭐라도 효력은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입증 증거가 명확하고 없을 뿐이지만 우린 그런 거 거의 구분 안 한다 했어요. 뭐든 입증됐다는 전제하에 효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해보세요. 앞으로 뭐뭇은 서면, 글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무조건 틀려요. 딱 하나 외우세요. 뭐뭇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 민법 시험에서. 이제 나중에 민법도 아니고 제일 뒤에 민사특별법 있었죠. 민사특별법에서 딱 하나 서면 하나, 딱 하나 서면. 근데 그건 17회 이후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여러분 몇 회 준비하죠? 29회죠? 그러니까 17회 이후로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 민법도 아니고 민사특별법에 딱 하나 서면 나와요. 서면. 그걸 제외하면 이 말은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돼요. 무조건 틀렸다. 민법도 아니고 제일 뒤에 하나 있어요. 네,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외우는 게 시험 공부예요. 안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건 중요하니까 서면은 해야 될까? 헷갈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내면 엄청 중요한 걸 내겠죠. 꼭 글로 안 쓰면 죽을 것처럼. 그럼 틀려요. 서면 안 해도 구두로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도 돼요. 묵시요.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취소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틀려요. 묵시적 할 수 있어요. 다음 추인은 단독의 힘으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틀려요. 묵시적 할 수 있고 또 명시적 중에 이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책으로 보시면 자 양거로 2번 취소 방식이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취소권 행사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 동그라미 그 뒤에 묵시적 동그라미입니다. 하여튼 무방합니다. 2번 매매 계약한 후 취소권자인 매수인이 매수인에게 취소권 있네요.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에 해석할 수 있죠. 이게 묵시적. 돈 내라 그 말이 취소할 테니까 돈 내라 그 말이겠죠. 그다음 네모삽은 취소 효과가 있나요? 141조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서고 봐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까지 보세요. 본다. 그래서 서고 봐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양괄호 1번 서고부터 뭐 있나요? 취소권 행사하면 법률행위는 취소한 날로부터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시로 서고 봐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미 이행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음 오른쪽 오시면 이제 오른쪽에 네모 5번 있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부터 지금까지 취소권 행사를 공부하셨고 이제 이쪽 소멸사를 공부하면 되게. 취소권 소멸을 되면 유효로 확정이 돼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소멸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추인과 법정 추인과 행사기한 경과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렵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건 다음에 3월달에나 공부할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무슨 말인가 의미를 아시면 되겠어요.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행위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시 취소할 수 있지만 그 행위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취소권 포기예요. 포기. 그럼 자 조문 143조 봐보세요. 추인 방법과 효과서 있죠. 자 이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아까 취소권자예요. 140조 규정한 자가 취소권자. 재차 사가면 대승한다.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까지 사선을 딱 그러세요. 추인할 수 있고까지.
그다음 보세요.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시 봐보세요. 아까 봐보세요. 취소할 수 행위는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니라 나중에 무효로 바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현재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입니다. 그럼 유동적이라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유동적이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고 거꾸로 유동 상태가 한 번 유효로 확정이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추인하면 유효가 돼요. 그래서 아까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고 거꾸로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사선 뒤에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다음 144조 추인 요건이랑 추인은 가로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가로칩니다.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돼요.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돼요. 근데 이 항이 제일 중요해요. 이 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뭐 같은 말이죠.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법정 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추인. 이 단서가 시험에 여기서 제일 잘 나옵니다. 이 항이죠. 죄송합니다. 그럼 양가로 1번 추인 의의 있나요? 투지를 다 읽어보세요. 투지를 체크 왼쪽에. 다음 양가로 2번 추인 요건이 있죠. 동그라 1번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효력이 있다. 다만 여기에요. 다만 이제 이거. 다만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이 추인한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효력이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다음 2번 따라서 착오나 사기가 취소 원인인 경우에는 그 사실 안 후에 추인할 수 있으며 즉 여기 착오 사기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돼요. 그 다음 강박이 취소 원인인 경우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추인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강박도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추인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게 되면 그럼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됐죠. 그렇죠? 다음 그 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법률행위는 동원하십니다. 확정 유효, 확정적 유효시 된다. 그래서 추인 후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네모 6번은 다음 3월 달입니다. 그럼 네모 7번 취소권 행사기한 경과가 있나요? 취소권 행사기간이 있어요. 3년과 10년 있습니다. 그럼 자 책을 봐보세요. 7번 취소권은 가로쳐보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 가로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이 말이에요. 취소원인 소멸 후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취소원인 소멸 후에 추인할 수 있거든요. 다시 취소원인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말이에요? 취소원인 소멸한 후 그 말입니다. 즉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 그 말이에요.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그 다음 다시 가로칩니다. 법률행위 한 날 가로 즉 매매계약 한 날 예를 들면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그래서 3년과 10년 어떤 것이 먼저 도달하면 그때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은 한없이 행사하면 안 돼요. 기간을 좀 제한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날 우리 갑을 사기쳤어요. 사기쳐서 둘이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럼 이날 매매계약 법률행위했죠. 그럼 법률행위 한 날부터 여기가 10년이라 보면 갑이 사기 당했잖아요. 그럼 갑이 바로 다음 날 사기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면 취소원이 소멸했죠. 그래서 이날 사기에서 벗어났다가 취소원이 소멸했다. 추인할 수 있어요. 이날부터 3년하고 10년 어떤 게 먼저 도달해요? 이게 먼저 도달했죠. 3년. 이날 취소권 소멸합니다. 이날 소멸. 다시 사기 당한 바로 다음 날 내가 속았네 알았어요. 그때부터 3년과 10년 어떻게 먼저 도달해요? 3년. 그럼 이날 취소권 소멸한다. 거꾸로 갑이 완전히 얘기가 두네요. 이날 사기 당했죠? 이날부터 9년째 되는 날 내가 속은 줄 알았대요. 9년째 되는 날. 내가 지금까 을한테 속았네. 그럼 이날 사기에서 벗어났다. 그럼 이날 추인할 수 있거든요. 이날부터 3년 거면 어떤 게 먼저 도달해요? 그죠? 그럼 이날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3년과 10년 어떤 게 먼저 도달할지 몰라요. 둘 중에 먼저 도달한 날 취소권 없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예컨대 있죠? 예컨대 사기당해서 매매계약한 매수인은 사기당한 사실 안날로부터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그다음 매매계약한 날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는 거의 시험이 내일 모레 시험 볼 정도가 다 있어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대리 안 했기 때문에 10분 쉬가지고 대리 제도를 하겠습니다.